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씨입니다. 여론조사를 요즘은 여론조작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쫙 올라가서 민주당과 별로 격차가 없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안에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해찬이 여론조사가 좀 잘못됐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말이죠. 조사하니까 바로 10% 차로 딱 정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의심스럽게 생각했는데 딱 드러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저희가 또 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론조작. 예. 이번에 또 딱 걸린 것 같아요. 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정말 집권여당 대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특정 여론조사 기관, 그 리얼미터죠. 이곳을 두고 이상한 여론조사다라고 또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정말 이것을 놀랬는지 리얼미터가 이상한 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한때 격차가 좁혀져 가고 있던 이 리얼미터 상에서의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갑자기 13%로 벌어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도드렸던 내용인데 5월 14일이었죠.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한 곳, 리얼미터입니다. 한 곳이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다라고 해가지고 딱 잡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자들에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하면서 실제로는 한 15% 정도 격차가 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당시의 발언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봤던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주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결과들만 모아놨고 정말 뭐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뭐 칸타 코리아라는 정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까지 나오는 칸타삐아 그 둘리에 나오는 제가 그런 농담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식의 황당한 민주당이 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조사들만 싹 모아가지고 보도를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것도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리얼미터에서 결과로 나온 거에 따르면은 점점 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내지 답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4.4%, 오차 범위 내까지도 떨어졌던 상황인 건데 어제였죠. 어제 리얼미터가 주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주중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말이죠. 갑자기 민주당은 4.6%가 상승한 43.3%가 됐고요. 자유한국당은 4.1%가 감소를 해가지고 30.2%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까 4.4% 차이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13.1%. 기존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였는데 갑자기 이제 오차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는 결과로 나와가지고 황당하고요. 이 보시면요. 이 오른쪽 하단에 제가 이게 주중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5월 2주차 주중 결과가 당시에 민주당이 36.4%, 한국당이 34.8% 해가지고 불과 1.6%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13.1%로 벌어졌다.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네티즌들도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건데요. 이게 한 이제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리얼미터가 13% 차이로 벌린 이유라고 했는데 주문 생산이다. 주문 생산. 왜냐하면은 이게 주문 생산인 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개 뭐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 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정말 딱 그 10에서 15 사이 13%로 딱 잡지 않았습니까? 주문 생산. 맞춤형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원하신다면은 100%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가 적당하겠죠. 자유한국당과 14% 차이 나길 바라십니까? 그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네요, 완전히. 사실은 이 리얼미터가 이상한 조사라고 욕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원래부터가 이 맞춤형 여론조사로 유명했던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주식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적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적절하다 생각 안 하는구나 라고 했었는데 며칠 뒤에 조사에서는 질문까지 바꿔가면서 찬반을 팽팽하게 만드는 그런 전력이 있던 리얼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리얼미터 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식의 느낌을 딱 내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정말 이거 여권을 위한 맞춤형 조사가 아니냐 라는 제가 생각이 계속 들게끔. 보고 있는데 황당해요 진짜. 그런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어떤 해석을 내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해석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다 혐오 표현 논란. 그러니까 그 달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달창. 그 말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창석 논란.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아니, 5.18 기념식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갑니까? 이게 말이죠. 5.18이 누구만의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제1야당 대표라면은 5.18 기념식 가는 게 맞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 가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더 황당하고 밑에 있네요. 황 대표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 예법 논란. 이거 합장 안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교 신자들도 그럴 수 있다. 예, 기독교 신자가 여기 참여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법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완전 이거 개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박창훈 정치부 장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그날도 갑자기 그게 부처님 오신 날 있어 댕산 건데 한 3, 4일 지나가지고 기사 갑자기 쫙 올라오면서 마치 황교안 대표가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하고요. 근데 이유가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예, 한번 볼까요? 이게 리얼미터가요. 참 대단한 분석을 많이 내놨는데, 지속되는 장애 투쟁과 여야정 대표 회동을 둘러싼 청와대와 힘겨루기가 하락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장애 투쟁을 한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정 대표, 그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 여당 야당 대표 간의 뭔가 회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단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도 지지율 하락의 약간 원인이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원할 만한 해석 아닙니까? 야, 이것도 웃기는데요. 한국당 지지율이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3개월간 9.1% 급등한 데에 따른 자연적인 조정 효과도 한 요인이다. 이거 뭐 장난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떨어뜨리는, 뭐 이게 주식이고 주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시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자연적 조정도 앵간히 조정을 해야죠. 예. 무슨 조정을 1.6에서 13%가 나게 조정하는, 이게 무슨 자연적인 조정입니까? 지금 리얼미터 이렇게 자연적 조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료화면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희만의 주장이었으면은 또 뭐 과장 보도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 배종찬이라는 분은 종편에서 많이 출연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한국당에 아주 호재가 됐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뭔가 이건 조사 데이터의 안정성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네. 익명의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지지율이 각각 4%씩 오르고 내린 상황인데, 이 굉장히 폭이 큰 거다. 격차가 갑자기 13%까지 벌어질 만한 단일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민주당이 뭐 잘한 일이 있었으면 뭐 경제가 좋아졌다거나 안보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뭐 좋은 정책을 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익명의 전문가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원내대표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리얼미터의 해석은 사후적 해석이다. 다시 말해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다. 끼워 라고 맞추기식. 지금 딱 지적을 한 예,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제 리얼미터에서 그 주중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요. 아, 우리 또 신의 한 수 특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우동균 기자 역시 울돌돌이에요, 울돌돌. 예, 보겠습니다. 이 어떤 건지. 보시면요, 이 주중조사라는 게 주간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주간조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조사를 이제 다루는 거고, 주중조사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의 그 조사 결과를 취합해서 목요일날 이제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13일에서 15일까지 하루에 한 500명씩 조사를 해서 누적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예. 건데, 보십시오. 대선 당시에 문재인을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3.3%입니다. 어. 여러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몇 %로 당선됐습니까? 41%? 41%로 당선됐지 예.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53.3%. 애초에 이 샘플 자체가 여권에 약간 치우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면 말이죠. 이게 당시, 지난 대선 당시에 유권자가 한 4,240여만 명이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서 31.6%라 나온 게 뭐냐면요. 투표 안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투표를 아예 안 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득표수가 전체 중에 한 31%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앞서 본 자료에 따르면 53.3%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여권에 치우친 조사다. 애초에 여당 성향에 좀 지지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거든요. 샘플을 갖다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성해 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계속 그런 결과인데
그래도 말이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거기서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이 샘플과 관련해서 야,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민심과 이반되는 게 나오지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여론조사 속에서도 민심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재인을 찍었다고 말한 게 53.3%, 그 전체 1,502명 중에 800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반면에 홍준표를 찍었다고 한 사람이 13%, 195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4% 올라가고 한국당이 4% 떨어져서 지금 현재 43대 30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니까 650명이에요.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이 800명인데 현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50명이라는 겁니다. 한 지금 150명 정도가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사실 더 빠졌겠죠. 더 빠졌겠죠. 왜냐면은 이 조사는 지금 4%를 갑자기 띄워준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띄워줬는데도 지금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음. 더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당이죠. 한국당은 지금 홍준표를 찍었다는 사람이 195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54명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역시도 지금 4%를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4%를 떨어뜨렸는데 454명 지지한다. 결국 이 결과조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지만은 이걸 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점점 빠지고 있고 한국당에 대한 결집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확인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예.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국당이 얘기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당의 그 논평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일단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하니 갑자기 민주당의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납득이 잘 안 된다. 라고 이제 지적한 아주 거고요. 좋은 지적. 그리고 이제 제가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그 논평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담아봤는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딱딱 집었습니다. 불리한 여론은 이상한 것이요. 유리한 여론만 진짜 여론이란 심산. 참으로 민주당다운 마이웨이 발상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불과 3일 만에 이 대표가 지적한 이상한 여론조사가 더 이상한 여론조사로 뒤바뀌고 만 것이다. 네. 이해찬 대표, 이젠 만족하는가? 불행히도 착각이다. 이 대표의 만족은 골방 거울 앞에서 나홀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것에 다름없다. 라고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불리한 여론조사를 이상한 것으로 매도하는 집권당 대표나 집권당 대표 말 한마디에 뒤바뀌는 조사 결과나 모두 정상은 아니다. 그렇죠.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 국민은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부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좋은 취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예. 이렇게 여론조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민주당이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다? 장애 집회 과정에서 발언 하나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해찬 그동안 막말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장애인 폄하 발언, 여성 폄하 발언, 그리고 최근에는 20년, 30년, 100년 집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게다가 패스트트랙, 이거 지금 검찰도 반대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지지자들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창원 선거가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진짜 민의를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여론 조작기관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